미분 가능은 난이도에 따라서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까지 장기적으로 봐도 미분 가능성이 만약에 수능에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건 맞아요. 미분 가능이라는 게. 근데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마찬가지로 심화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래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차, 4차를 다 배운 다음에 나와요. 3, 4차 그래프의 개형이나 어떤 식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수능형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는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만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정의는 간단합니다.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예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의를 이용할 때는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해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 계수에 대한 식 자체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써지거나,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0분의 0꼴 극한이죠. 그리고 이게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f-a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쌤이 먼저 가르쳐 드리면, 자, 뭘 볼 거냐면 y는 루트 x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라는 것을 판단을 할 건데, 물론 정의로 푸는 문제는 전부 주로 내신형 스타일에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분계수라든지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학교 시험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으로 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쌤은 이제 오늘 두 개를 가르쳐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y는 절대값 x라는 게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라는 걸 보려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자, y라는 함수는 이렇게 쪼개지겠네요. 그러면 x로 쪼개질 거고 마이너스 x로 쪼개질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야. 그럼 니네가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연속인지를 봐야 돼요. 연속인지를. 그럼 연속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죠. 그죠? 그럼 0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보면 돼요. 그럼 0을 각각을 대입하면 위아래가 서로 어때? 똑같죠. 그럼 연속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판단하는데 좌미분계수부터 쌤이 식을 써볼게요. 자, 좌미분계수식을 쓰면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고요. 이 자리에 써지는 게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지죠. x-0분의 fx-f0이다 라고 원래 써지는 게 맞겠지? 근데
어차피 이건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생략하고요. 0 좌극한이면 0보다 커야 작아요? 작다고 그랬죠? 작으니까 위에 함수, 밑에 함수가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럼 밑에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자리가 x분의 x에 마이너스가 붙은 애가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좌미분계수 값이다 라는 거야. 되니? 자, 다음에 우미분계수 볼게요. 자,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겠죠. 그럼 0 플러스로 갈 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식 써보면 x-0분의 fx-f0인데 자, 이번에는 x가 0 플러스로 갈 때니까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겠죠. 그럼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써지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자리에 이제 x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위에랑 아래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거죠. 요 함수 자체는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는 지점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지만 뭐는 아니냐?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는 않은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니?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잘 봐. 어떤 함수가 x는 a의 연속이다 라고 해서 자, x는 a의 연속이다. 연속이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 명제는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짓이에요. 연속 함수가 모두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얘처럼. 그죠? 근데 거꾸로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연속입니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뭐냐? 이런 상황은 그래프로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하지는 않는데 연속인 경우죠. 즉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프상에서는 첨점, 즉 얘를 뾰족점이라고 얘기해요. 뾰족한 점이 생길 때다라고 얘기해. 그럼 실제로도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가 x는 0일 때겠죠. 그럼 x는 0일 때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뾰족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만약에 이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그럼 이런 함수가 그려지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가지고 좀 볼 텐데 유형 29번은 넘어갈게요. 걔는 이제 내신 나중에 서술형 준비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로 푸는 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형 30번은요. 그래프 보면서 이제 눈으로 푸는 겁니다. 요거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봐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불연속인 값이 뭐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러면 불연속인 거 찾아볼까요? 자, 불연속인 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또 0일 때. 두 개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 문제 풀 때 양 끝의 값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3이랑 3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A는 이제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이때는 연속이 아닌 경우, 즉 불연속인 경우 미분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연속이기는 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첨점이 생기는 경우. 그렇죠? 뾰족한 점이 생기는 경우.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일단 불연속인 게 몇 개였어? 두 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이긴 하지만 뾰족점 생기는 거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랑 2죠. 그죠? 여기도 두 개가 있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총 몇 개? 4개가 된다는 거예요. 4개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우리는 맨날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너무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뒤쪽으로 쭉 넘어오세요. 71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법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했잖아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수원이야. 수투 아니야. 정신 차려. 뭐 이제 혼란이 오죠. 자, 갑니다. 71번, 71페이지 보세요. 유형 35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유형 35번처럼 나오면 이거를 니네가 정의를 이용해서 다 푼다? 너무 귀찮죠.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봐봐.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라는 함수고요.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4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가 x는 2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는 연속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첫 번째, 연속은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함수 값이 같으면 돼요. 자,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2라는 걸 기준으로 함수가 쪼개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한 값과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그냥 같다라고 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4a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9라는 값이 서로 같다. 식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얘는 미분을 한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도함수 값도 어때야 된다? 같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얘를 미분을 합니다.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위에 거 미분하면 2ax라는 함수가 이렇게 써질 거고요. 밑에 거 미분하시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라는 게 되고 이 함수가 바로 fx의 도함수, 즉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함수 값이 같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4a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밑에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 값을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나왔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정의로 풀지 않습니다. 정의로 풀지 않고요.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속일 때는 함수값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는 미분을 해서 나오는 도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는 깔끔하게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5번이 있을 거예요. 125번에 별표 5개 치세요. 자, 125번에 이거 한번 시간 될 때까 한번 풀어볼래? 125번 한번 해봐봐. (125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연속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연속에서 두 함수의 곱의 형태의 연속이 나왔을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된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직접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구해서 실제로 곱해봐서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만약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함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어?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연속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하지 한 함수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한 걸 두 개를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요. 똑같아요. 미분이 불가한 것과 미분이 불가한 거를 합쳐요. 불가와 불가를 합쳐. 그러면 해봐야 돼요. 그지? 그럼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우리는 지금 공부할 게 이거 하나만 해줄 텐데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사실. 이거 하나만 제가 그냥 정리를 해줄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가능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원칙 자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뭐예요? 당연히 정의. 정의가 뭐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구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개를 곱한 세 개의 결과가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 이게 서로 어때야 돼? 다 같아야죠. 그죠? 이렇게 설명만 해도 귀찮음이 눈에 펼쳐지지.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는 누구를 먼저 봐야 되냐면 불가능한 함수를 먼저 봐야 돼. 왜 그러냐?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 세 가지 경우를 내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연속인데 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연속인데 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극한값은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 여기다 쌤이 그림 그려줄 거야. 조그맣게. 그림이 더 이해가 빨라서. 자, 세 번째는요. 그 해당되는 지점에서 아예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가.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냐? 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때겠죠. 그 다음에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불연속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가는데 함수값만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불연속이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아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아예 끊어진 경우. 되나요?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이 경우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게끔 나오냐라는 건데 얘부터 할게요. 얘랑 얘는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연속인데 첨점 생기는 경우와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얘처럼 이런 그림일 경우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면 그냥 원래 함수에다가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fx 곱하기 gx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져요. 요때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0만 나오면 돼요.
근데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예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다를 때지. 그럼 이때는 FA도 0이어야 해. 요거랑 똑같이. 그러면서 동시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 즉 F-A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두 개를 곱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심화 개념이에요, 이거는. 심화 개념이라서 그냥 정리만 해도 되는 거고, 요거 사실 재정반 수업하면 요것만 한 3, 40분 하거든? 하나하나 케이스 다 보여주면서. 고난도 문제로도 되게 많이,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하는 건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저기 지금 fx를 쌤이 분류를 시켜놨죠?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fx라는 것과 gx를 모두 곱해요. 두 개를 곱했는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잘 봐. 얘부터 볼게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 이미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왜? 타항함수. 타항함수니까. 그지? 근데 얘랑 얘를 보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를. fx가 x가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생겨요.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밑에 함수는. 그지? 되니? 그 다음에 잘 봐. x-3이죠. 기울기 양수죠. 2 대입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함수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 색칠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네요. 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결국? 뾰족점이 생기는 형태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 첫 번째죠. 이게 파악이 됐지? 그러면 답은 여기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나머지에선 전부 미분이 가능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되지?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였어? gx였어요. gx가 ax 빼기 1이었죠? 그죠? 근데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2를 대입한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끝. a값 2분의 1.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a가 2분의 1이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쌤은 실제 계산할 때 암산으로 해요. 이 문제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죠? 아, 이 경우네? 이 경우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차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2 대입해서 2a-1이 0이면 되네. a는 2분의 1. 끝. 이렇게 간다. 오케이? 됐죠?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어렵게 나와서. 그리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진짜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단원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정리하시고요. 72페이지 보시면은 뭐 36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37번 볼게요. 37번.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 항등식. 카드를 의심하신 분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카드를 무시하신 분은 x의 8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학생 교실로 와서 찾아가세요. 요렇게. 예, 항공사관실. 됐죠? 이름에 허자로 시작됩니다. 친절도 하셔라. 자, 갑니다. x8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요. x-1의 제곱 곱하기 qx라고 써지는 형태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뭐 해라? 미분해라죠. 그죠? 오우씨.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미쳐버리겠네. 자, 얘를 가지고 나누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은 A값 찾고 B값 찾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잘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고1 과정 수학 풀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나머지 정리 하잖아. 그지? 나머지 정리 하잖아. 여러분들 그때 내가 문제 풀어줬던 거 기억나나? 7의 n제곱 나오는 거? 그죠? 그거 미분으로 풀면 되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겠어? 잘 봐.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로 접근을 하면 첫 번째 X자리에 뭐 대입하자? 1 대입하면 되죠. 그죠? 나머지 정리 써서 그럼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얘가 얼마다? 0이다. 식 하나 나오죠. 근데 만약에 고1 과정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했다면, 숫자 대입할 게 이제 없네? 이렇게 되지. 그치? 1 대입하면 끝. 그 다음에 또 뭐 대입하지? 안 되네. 그럼 개수비교법 써볼까? 해가지고 막 6차식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 양변. 양변을 미분하시면 얘는 8x 7제곱 더하기 2ax가 되고요. 더하기 b는 샥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우변이 x-1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배미분법 쓰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합니다. 2x-1 곱하기 qx 더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q-x 이렇게 써줘. 다른 식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1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8. 그렇죠. 플러스 2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다 0이죠. 0, 0.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a 값은요.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서 b 값 계산하시면 b는 얼마가 나와요?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풀 때는 어떻게 하자? 첫 번째, 우리 원래 배웠던 것처럼 숫자 한번 대입해서 식 하나 뽑아내고, 두 번째, 미분한 다음에 또 대입하면 된다. 미분한 다음에. 알겠죠? 미분한 다음에 또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미분법까지가 전부 끝났습니다. 자, 미분법까지 전부 정리를 해봤고요. 숙제는 7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수투 같은 경우에 72페이지. 연습 문제는 뭐 다음 주에 뭐 시간 나면 풀어보시고. 자, 뒤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78페이지부터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도함수 활용입니다. 이제부터가. 자, 도함수 활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쪽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